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의 5세대 스텔스가 한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 KF-21은 동북아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제공권은 작전 지역에서 적 공군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상공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절대적 공중 우세권을 말합니다. 세계는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확보 여부가 이미 전쟁의 대세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천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첨단 항공 전력을 개발하였고 가히 세계 패권을 휘어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국력이 점차 강대해짐에 따라 첨단 전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군 창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KF-21은 지난 4월 9일 국민들 앞에 첫 시제기를 선보이기도 하였죠. 현재 세계에서 눈에 띄도록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항하며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젠20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텔스 설계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두루 갖춘 젠20과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인 PL-15 조합의 위력이 가히 미국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다들 중국 스타일 아시잖아요. 일단 돈 많이 들여서 좋다고 하는 거 잔뜩 사들인 다음 되는 대로 풀칠한 뒤 봐라 이게 세계 제일이다 하는 거요. 무튼 본인 입으로 세계 제일이라 하니 견제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공군 전투사령관인 하버트 칼라일 대장은 중국의 PL-15는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후 미국의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재원상으로는 엄청난 위협이 맞습니다.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말이죠. 젠20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A사 레이더인 KLJ-5를 탑재해 최대 270km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은 누구나 하죠. 주장대로라면 젠20은 틀림없이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와 견줄 만한 스텔스 성능과 레이더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진짜냐는 것입니다. 프랑스 평론가 기수로망의 말처럼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중국이 최근 공개한 공군 영상에 따르면 PL-15의 사거리는 200공리, 즉 200km 수준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당초 알려진 최대 사거리 350km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뻥 같아요. 중국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젠20 전투기의 도입을 앞두고 PL-15 공대공 미사일이 미국의 암람을 능가하는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선전했는데 PL-15에 고성능 램젯 엔진이 탑재돼 비행속도가 암람보다 빠른 마하 5에 달하며 시커 성능과 기동성 역시 암람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2015년 이후 슬그머니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사거리가 300km, 속도는 마하 4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자료에서는 사거리가 200km까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의 AIM-120D,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며 조만간 시제품이 나올 미국의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260보다 크게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AIM-120D나 미티어는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고 AIM-260은 2026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상이기 때문에 PL-15는 현재 대량으로 실전 배치된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200km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미국과 한국, 일본과 인도 등 주요 적성국 공군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도 재원상 성능만 놓고 보면 말입니다. 중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젠20을 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미국 이외의 나라로는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한 국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름 젠20도 꽤 괜찮은 전투기입니다. 엔진, 스텔스, 레이더, 무장만 빼면 말이죠. 중국의 전투기 엔진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젠20 전용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러시아의 류카 엔진을 수입해 장착했습니다. 즉 5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대출력 엔진의 생산 능력이 없어서 젠20의 프로토타입들은 러시아제 엔진을 달거나 혹은 성능이 떨어지는 자국산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엔진 개발을 천명하고 무려 1,500억 위안 25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으나 2015년 육상시험에서 터빈 블레이드 품질 문제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 양산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1월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결국 원래 탑재가 예정된 WS-15를 개발하지 못해 급하게 이전 세대 엔진인 WS-10을 성능 개량한 WS-10C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엔진이 러시아제 엔진인 AL-31F만큼 우수하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엔진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젠20 내부 무장창에서 총 4발의 PL-15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AIM-120이나 미티어가
F-22나 F-35 블록4의 내부 무장창에 6발 탑재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능력입니다. 미사일의 탑재 능력도 떨어지지만 더 큰 문제는 젠-20의 레이더가 PL-15의 최대 사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젠-20에는 이스라엘에서 제공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KJ-5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이 레이더는 X밴드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로 젠-20의 대형 레이더 공간을 이용해 무려 1800개의 TR 모듈이 들어갑니다. F-22A에 들어가는 모듈이 2200개, F-35A에 들어가는 모듈이 1600개 정도의 TR 모듈로 구성된 것으로 보면 젠-20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역시 일단 기술력이고 뭐고 돈으로 다 때려박은 것이죠. 중국산 레이더의 자랑도 모듈이지만 가장 큰 문제도 모듈입니다. 바로 레이더의 반도체 소재를 구형인 갈륨 비소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F-22와 F-35A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구형 소재인 갈륨 비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20년이 넘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현존 최강의 레이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상황이 다르죠. 최고의 레이더 기술을 가진 미국조차도 F-35용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현재 수준까지 만드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중국이 구형 소재인 갈륨 비소를 쓰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레이더 성능을 구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몽입니다. 아직도 꿈꾸고 있나 봅니다. 야, 자냐? 반면 우리나라의 KF-21에 들어가는 한국형 A사 레이더는 갈륨 비소보다 더 진보된 소재인 지라갈륨으로 만든 TR 모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본이 재작년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현존 최고의 성능이라 할 수 있는 S대형 200W급 전략 소자칩을 개발해냈습니다. 지라갈륨 소재는 갈륨 비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내열성이 강해 더욱 고출력의 전파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능력만 따라준다면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4.5세대 전투기 KF-21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못지않은 위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자체 테스트에서 여러 차례 레이더 성능 미달 문제를 겪었고 이에 러시아에서 고성능 페이사 레이더인 어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호의 35 전투기까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100대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하자 러시아 천연가스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총 24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국가기밀인 레이더를 순순히 내어줄 리 만무하였죠. 러시아가 제공한 레이더는 원형 그대로의 어비스가 아닌 중국 맞춤형 개조 버전을 제공했고 주요 파츠에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중국에 넘겼습니다. 즉 중국은 돈은 돈대로 썼지만 수호이 35를 통해 KJ-5 레이더의 성능 강화를 위한 데이터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불만 있으면 덤벼보던가 하는 러시아에 깨갱하였죠. 이 때문에 KLJ-5 레이더는 현존 4.5세대 이상급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KLJ-5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280km급입니다. 아시죠? 여기에 최소 못해도 60% 정도 낮추는 게 기본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탐지 거리는 10제곱미터 크기의 표적, 즉 모든 파일런에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F-15E나 수호이 27과 같은 대형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탐지 능력으로 표적의 RCS가 1에서 3제곱미터 수준으로 떨어지면 젠-20의 실제 탐지 가능 범위는 역시나 재현상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국의 젠-20이 서해상에서 한미연합공군을 상대로 장거리 공대공 전투를 벌인다면 1제곱미터 수준으로 식별되는 F-16을 탐지하기 위해 100km 정도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이보다 RCS가 훨씬 작은 F-35A는 KLJ-5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거리와 조종사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모임이 다가오기 전에 모두 폭격당해 적분도 할 수 없겠지만서도요. 괜히 중국 공군이 태국과의 모의 전투에서 4대0 대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한다면 못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항공 전문가 빌 스위트먼은 젠-20의 레이더가 미국의 F-20이나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27km 정도다 라고 분석하였는데 F-22나 F-35는 젠-20이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젠-20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에서 젠-20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에 대단히 비판적인 평가를 해왔던 빌 스위트먼조차 이러한 평가를 내릴 정도면 젠-20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젠-20 전투기와 PL-15 미사일의 조합은 세계 최강은 고사하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도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이 자칭 최강이라며 무기들을 공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 단 코로나 빼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적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는데 일렁이는 가슴에 나도 모른 채로 꽃이 피어나듯 터지는 두근거리는 저 꽃잎마다 고이 접어두었던 숨긴 내 마음은 그대 눈빛 속에 남아있을까 그대 가슴 속에 나을까